자,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뭐 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앱 켜서 간편하게 송금도 하고 뭐 포인트도 쌓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런 앱들 덕분에 우리 금융생활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건 뭐 정말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편리함의 진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 좀 소름 돋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잘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가축일 뿐일지도 모른다. 와, 좀 충격적이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가능성,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데이터 가축이라니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것들이요. 만보 걸으면 10원 주고, 앱에서 고양이 키우면 뭐 포인트 주고, 친구한테 링크 보내면 가끔 500원도 주잖아요. 심지어 송금 수수료는 평생 공짜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모든 사소하고 소소한 보상들이 사실은 우리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장치? 그 일부라면 어떨까요? 자,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는요, 아주 오래된 절대 변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 치즈는 없다. 오직 쥐텄 위에만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그 무료 버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대가, 그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의 실체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편리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달콤한 덫에 빠지게 됐는지 그 혁명의 시작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여기 화면 좀 보실까요? 와,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 뱅킹 한번 하려면 그야말로 전쟁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막 액티브엑스 깔아야 하고 정체불명의 보안 프로그램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컴퓨터는 버벅거리고 그러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라도 한번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은행 달려가서 30분, 1시간 기다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손가락 몇 번 까딱하면 30초 만에 송금이 끝나잖아요. 수수료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이 압도적인 편리함. 우리가 핀테크 앱에 열광하고 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덫, 이른바 트래픽 함정이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핀테크 회사들이 도대체 왜 송금 수수료 500원을 평생 안 받겠다고 하는 걸까요? 자선 사업가라서? 절대 아니죠. 그건 500원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500원이라는 아주 값싼 미끼를 던져서 여러분의 가장 비싸고 귀중한 자산을 사들인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습관적으로 그 앱을 켜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일단 우리의 관심을 사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용자인가 아니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잘 관리되는 가축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앱 쓰다 보면 내 모든 자산 연결하기, 숨은 자산 찾기 뭐 이런 버튼 있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눌러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동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계좌 정보 몇 개 넘어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행 계좌, 모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내가 가입한 보험, 내가 받은 대출, 심지어 통신비나 병원비 고지서까지 말 그대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숫자가 모든 금융 기록이 통째로 그들의 서버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월급날 직전에 텅 비어가는 내 잔고, 새벽 2시에 나도 모르게 질러버린 충동구매 내역, 내가 어떤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지까지 그냥 여러분의 금융 DNA가 그대로 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그냥 쌓아만 둘까요? 천만에요. 이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거의 여러분의 뇌 구조를 꿰뚫어보는 것 같은 무서운 소비 유도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러분이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채요. 그리고는 아주 친절한 얼굴로 다가와서 해결책을 쓱 내미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뭘까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이제 은행을 넘어선 거대한 금융 중개인, 그들의 진짜 수익 모델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른바 핀테크 깔때기 모델인데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1단계 무료 송금이나 포인트 같은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2단계 매일 앱을 켜는 습관을 만들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필요할 때만 가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습관적으로 앱을 켜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3단계 그렇게 들어온 우리들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싹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4단계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대출, 보험, 카드 같은 금융상품을 중개해주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그 이익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2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앱을 통해서 딱 한 번 1억 원짜리 대출을 갈아타잖아요? 그럼 이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최대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단 한 건의 클릭으로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불균형한 교환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매일 땀 흘려가며 만보를 걸어서 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넘겨준 바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우스 클릭 딱 한 번으로 200만 원을 벌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의 액수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치 교환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푼돈 수준의 혜택과 그들이 챙겨가는 이익의 규모는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나옵니다. 앱이 우리한테 고객님께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라면서 추천해주는 대출 상품 있잖아요. 그거 과연 진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금리가 제일 낮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들한테 수수료를 제일 많이 주는 상품을 맨 위에 올려놓는 걸까요? 이 추천 알고리즘은요, 우리에겐 절대 속을 보여주지 않는 블랙박스와 같아요.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데이터 제국이 벌어들인 막대한 돈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실제 사례, 토스를 통해서 그 돈의 흐름,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토스의 사업 구조가 딱 그 짝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토스 앱이에요. 무료 송금, 만보기 같은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모으죠. 심지어 오랫동안 적자를 보면서까지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모은 사람들한테서 진짜 돈을 버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인 역할을 하는 토스 증권이나 토스 뱅크 같은 자회사들이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주식 매매 수수료, 이게 그들의 핵심적인 수입원인 겁니다. 혹시 최근에 토스랑 카카오가 서로를 경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싸운 거 아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서비스 경쟁 같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쪽 기능이 더 좋냐, 더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뺏어오기 위해서 모든 걸 건 말 그대로 제로섬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트래픽을 일으켜주는 병사일 뿐이고 그들이 차지하려는 땅, 즉 전리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좀 무겁고 어두운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부터는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체리피커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이 편리한 앱들이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앱들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게임의 규칙,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자, 이 거대한 데이터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규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10원짜리 포인트,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내 모든 금융 정보를 넘겨준 대가라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둘째, 미끼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 편리한 무료 송금 기능은 사실 나를 이 앱 생태계 안에 가둬두고 결국 더 비싼 상품을 팔기 위한 아주 달콤한 미끼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최고라고 추천하는 상품이 사실은 그들의 수익의 최고의 상품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앞으로 매일 밤 습관처럼 켜던 그 앱을 다시는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보기는 힘드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편리함, 그 편리함의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